일단 현재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거 큰 사건이다. 큰 거 같다. 그리고 강선우가 물귀신 작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명청대전으로 일파만파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 많고 탈 많은 강선우 의원이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 보좌관이 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 저 좀 살려달라 라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한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의원님. 예, 저도 MBC 보도를 보고 참 재밌게 봤는 게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사람 간의 이 이제 대화가 네. 어떻게 녹취를 되고 또 보도까지 됐나.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병기 의원이 이제 녹취를 했고 네. 그것을 3자에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전달했는데 그 3자가 공개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이야기가 그 공개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또 보도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공개 과정부터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들고 또 특히 이 내용을 보면 강선호 의원님 큰일 났다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의외로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담담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약간 나 녹음하니까 지금부터 작정하고 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네. 결국은 자기는 이제 면피를 하겠다는 식으로 네. 뭐 나한테 뭐 책임을 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김경시 의원이 다수 공천을 받습니다. 네. 김경시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네. 뭐 그 당헌 가입을 많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또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인데 네. 그만큼 이번에는 이 세 사람 다 갑질 여왕 강선우 그다음에 지금 또 김병기 원내대표 핫 이슈인 또 김경시 의원 이 트라이앵글이 그려지는 그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참 궁금한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과정들이 많았고 오늘 썸네일 저희가 잡을 때 난리 났다, 망했다, 큰 거 같다 이런 걸로 잡으려고 했는데 실제 워딩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 저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님, 네. 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보셨을 때 시의원이 1억이면 부총장하고 국회의원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갖고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이번 녹음 네. 파일이 참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들이 네.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유, 정말 이렇게 전략적으로 건건이 언론에 이렇게 유포하고 그렇게 이 전국을 주도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이 연말 전국을. 네. 이재명 정부 첫 해 연말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고 싶고 근데 이 문제가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법적인 단죄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또 야당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일단 이 녹취로 다시 돌아가면 일타쌍피라고 전 봐요. 일타쌍피. 일타쌍피. 네. 그러니까 이 녹음만 보면 내용만 보면 이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읍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는데 일단 돈을 1억은 받은 건 맞고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맞고. 즉시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딱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즉시 돌려주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흐름을 쫙 보면 네. 악의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뭐지 여기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회견을 왜 김경희 네. 기자회견을 왜 할까 생각을 들면 이 당시에 공천 논의가 있을 때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경시 의원이 강서구엔 집이 없지만 다주택이었어요. 평창동과 방배동에. 그거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뒤에 원래 준비했었는데 그거 좀 띄워주세요. 평창동과 방배동에 다주택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을 줬는데 나를 공천을 안 줘?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 제 추측인데 뭔가 압박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또 찾아간 거죠. 간사한테, 공간이 간사한테.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안 되냐.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김병기 의원은 이 문제점을 강선우 의원을 막 질타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줬잖아요. 그렇죠. 김병기 의원은
당시에 이 공관위 간사로서 이 부분을 알고도 공천을 준 거예요. 3명 중에서 1명 단수 공천 준 건데 그게 김경이다.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돈 당장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 우리 민주당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공천 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단수 공천을 바로 다음날 줬잖아요. 이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범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범인 것이다. 거국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남의 돈 구경 좀 하고 갈게요. 남의 땅 구경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은 야 일단 그 토지가 경기도 양평군에 하나 있고 땡겨주세요. 땡겨주시면은 상가가 역삼동에 있고 본인의 단독주택이 평창동에 와 평창동에 671제곱이면은 저게 몇 평이냐? 200평. 200평. 야 그러고 아파트가 방배동에 아파트가 있고 252제곱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아파트네요. 거기다가 상가가 역삼동에 있고 역삼동에 또 있고 역삼동에 또 있고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고 야 엄청난 분이네요. 네. 야 제가 보니까 예. 상가 점포 여러 개를 한 건물에 있는 점포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역삼동은. 예. 용두동도 그렇게 좀 보여지고. 예. 근데 이분이 저는 이 재산 내역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답답했던 게 네. 강서구엔 아무것도 없어요. 강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 지역구잖아요. 네. 그냥 본인 지역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강남에 갖고 있고 평창동 예. 좋은 데만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도 레인지로버. 그러니까 차도 세대, 예. 65억이잖아요. 전체 재산이 네. 65억 정도 되고 신고한 것만 네. 차는 세 대입니다. 레인지로버. 예. 벤츠, 레인지로버, 소렌토. 소렌토. 연식은 조금 있네. 그러니까 그 배우자 재산은 또 없어요. 네. 뭐 같이 안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배우자 재산은 없고 재산이 전부 본인 소유로 되어 있고 네. 뭐 장남과 모친은 독립생계유지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또 장남과 모친의 재산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예. 우리 또 이민찬 그 위원장이 참 순진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김병기가 공범이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의 주범이 주범? 김병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강선우가 종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일단 이 논란이 일어났으면 통상적으로는 컷오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수 공천 줬어요. 단수 공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부분 다 경선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 터지기 이전에도 좀 전에 화면처럼 다주택자들의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줬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공관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통상적으로 공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이 당시에 외부 인사였어요. 교수였다. 그때 무슨 혁백인가 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기는 빠졌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시 의원의 당시에 단수 공천의 가장 큰 역할은 김병기였다. 그러면 왜 김병기가 했느냐? 예. 김병이 이런 로비를 강선우면 했겠습니까? 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 이런 어떤 공간이 구성을 좀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공간이 실세가 누군지 이런 걸 알고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강선우뿐만 아니라 김병기에게까지 로비를 했고 뭐 그런 어떤 등등의 어떤 결과로 결국은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으로 저는 낙착이 됐다. 그런 것들이 예. 강선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스스로 발뺌을 하려고 네. 나는 당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북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저희가 페이스북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워딩을 하나하나 좀 간단히만 좀 따져볼게요. 이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에이전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녹취가 또 본인이 녹취를 해가지고 그 녹취를 이제 제3자한테 공유를 했다. 네. 그걸 이제 MBC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했고 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보좌진들한테 공유를 했는데 그 보좌진들이 이제 쪼로로 MBC에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워딩을 보면은 녹음을 다분히 의식하고 표현을 좀 자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성대모사를 못해갖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려다 그러셨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집니다.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랑 의원님 공관위원이에요. 예, 뭐 이 정도 이게 너무 좀 자기적인 말이어가지고. 근데 강선우 의원이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MBC 보도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게 셉니다. 뭐 물귀신 작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영어 공부하듯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저는이고 공천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와 공천을 약속하고와 돈을 받은 사실로 문장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은 저기서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천 약속은 안 했는데 아무튼 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천 해석이 될 수도 얘기는 있고. 안 했는데 돈을 갖고 왔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뭔가 제3자적인 것처럼 나는 네.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약간 유체이탈화법을 네. 구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네. 녹음 자체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뭐 공천 얘기하는데 둘이서 녹음을 하고 이걸 보좌진과 공유하고 이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녹음을 통해서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뭔가 자기적인 멘트를 통해서 네. 나는 이 상황과 별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나는 이런 조치까지 취했어라는 이런 녹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글은 보면 강선우도 똑같아요. 네. 여기서 내 책임은 없고 공천을 준 사람은 김병기 단시 공관위 간사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떠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제가 이민찬 부위원장하고 밖에서 몰래 술 먹고 있는데 지금 형수님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면 네. 야 애매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보고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 보고하면 일단 그 후임자나 그 아랫 사람들의 책임이 면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간사였던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 내용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나누고 그 책임을 약간 떠넘긴 거예요. 네.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간사가 당신이고 나는 이 사람의 공천에 대해서는 제척이 돼 있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임도 결국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데 네. 그 책임도 당신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만든 구성을 한 거예요, 상황을. 예, 예. 그러니까 이 추후에 논란이 됐을 때 이런 SNS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SNS 글 그러면 저희가 독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이 공관위 간사가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다음날 아침에 재차 보고했다는 게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대화 같고요. 이 부분이 MBC가 보도한 녹음 당시고 그리고 즉시 반환에 지시했다.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반환을 했다가 아니라 지시했다. 이것도 이제 본인은 좀 손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예. 일단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예.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데 예. 돈을 받지 않아도 일단은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지만 띄워주세요. 예. 특히 저 위에 부분 발언권이 제한돼 있고 전체 공간 심사를 통해서 이제 자격이 이제 단수 공천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공관위 업무에서도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나는 철저히 이제 배제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즉 김경희 당시에 시의원 선거에 그 민주당 단수 공천될 때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것을 제3, 제4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한 거 없어. 김병기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본인은 이 단수 공천에서 나는 제외돼야 된다. 결국은 이 역할은 당시에 간사였던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가 다 했고 김병기 책임이다.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책임을 이제 넘기는 것이고 또 상당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책임을 면하면서 김병기에게 공을 넘기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김병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원내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버티겠다라고 했던 김병기가요. 어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병기 사모에 대한 문제, 김병기 아내가 사모총장으로서 단톡방에
김병기도 있고 그 아내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업무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업무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농단 아니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직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아내의 농단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사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 의원 배지 달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너희들 보좌진들 나 투서했던 너희들 다 싹 잡아 넣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말투와 모양새,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서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끝까지 의혹을 부인한 거죠. 이게 관심과 흥미, 공방의 소재라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보좌진들이 그렇게 하대를 받고 그리고 보좌진들이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의혹이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아들 들어간 거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아들 그 업무를 도와준 것도 보좌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남의 숭실대 편입할 때 숭실대 학장까지 만났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의혹이라고 하고 있는 거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의원직은 그만 안 두고 그냥 꼴랑 원내대표직만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던 경향신문 어제 9가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원의 윤리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덧붙여서 2명의 이 갑질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영교. 그래서 김병기는 남자 서영교다. 서영교도 사퇴해야 되는데 김병기도 사퇴해야 된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가 서영교, 김병기 둘 다 특권, 갑질 누가 더 잘하냐 이거라는 것이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에서 강선우 보좌진한테 변기 청소까지 시켜서 변기 갑질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정청래가 강선우와는 다르게 김병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쌌던 이유 강선우를 감쌌던 정청래, 김병기는 냉랭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렸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김병기와 강선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청래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날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MBC와 협작을 했더군요. 이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지난 3년 전이죠. 바로 이재명이 2022년도에 인천으로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지방선거 플러스 이재명이 인천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그때입니다. 기억나시죠?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나서 지방선거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제8회 전국 지방선거 그때 오세훈이 당선되고 그리고 김동연이 당선되고 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자, 그때 민주당에서는 서울시당 공천위원이 강선우였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옵니까 또? 공천관리위원이 강선우였고요. 그리고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였던 사람이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의 고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총괄을 사실상 하면서 본인 선거를 뛰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공관위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서울시당 공관위원으로는 친명의 강선우 그리고 더 위에 공관위 간사로는 김병기 간사가 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명으로 가득 채워서 지방선거도 공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서울시당이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두 사람 간 강선우와 김병기 간은 이미 강선우가
돈 받아서 어떡하지? 어머, 돈 받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강선우가 돈 받은 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강선우는 돈 받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주면 되지 뭐 생각을 했는데 이 강서구에 논란이 된 바로 김경 시의원, 이 강선우가 있는 지역구 구의원에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놨는데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컷오프 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다 불어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당시 간사였던 친명인 사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강선우가 김병기와 상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명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돈 받았는데 어떡하냐라고 했고, 김병기가 돌려주지 않았느냐, 한번 상황 알아봐라 해서 다시 돌려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대화 녹음이 바로 어제 MBC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녹음은요, 김병기 의원실에서 이루어진 녹음입니다.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김병기가 녹음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보좌관이 녹음을 합시다 해서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 녹음은 김병기와 강선우의 녹음을 제3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알고 있었을 경우가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서 녹음을 일부러 시킨 것이고요. 자, 그 녹음 파일을 보니까 두 사람이 김병기는 계속해서 이럽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모르니까 돈을 돌려줘라. 이거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강선우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합니다. 자, 그 다음날, 자,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39분 서울시당 3차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 김경이 돈을 줬는데 왜 나를 컷오프하느냐, 결과 이거 나오면 나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고 나서 둘이 상의하고 난 다음날 공천 결과 발표합니다. 어떻게? 김경이 단수 공천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 상황이 이해되시죠? 처음에 돈 받았던 강선우, 공천 탈락을 할 것 같으니까 김경이 협박. 그러니까 강선우가 김병기한테 전화로든 뭐든 연락을 했을 것. 그래서 상의를 하자고 하니까 김병기가 자기 방으로 강선우를 불러가지고 제3자 보좌관한테 녹음시키라고 한 다음에 강선우한테 돈 돌려줘라 어째라 하면서 김병기는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결국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느냐? 둘 사이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김경 돈 준 사람한테 공천을 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점. 자, 이 뉴스를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김병기와 강선우는 둘만 짝짝꿍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였던 사람, 친명의 공관위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간사였던 사람, 이 두 사람이 꿍짝꿍짝, 그리고 공천. 자,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금전 수수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정청래가 김병기를 쳐내려고 했죠. 그리고 강선우도 친명인데 의외로 감싸줬습니다. 아마 정청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정청래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김병기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김병기가 당시 공천이 간사였습니다. 자, 공관위원으로서 당시 상임 고문이었던 이재명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병기와 강선우는 누가 뭐래도 친명이고 지금 김병기는 원내대표 자리까지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공천을 하는데 둘이 쏙닥쏙닥 돈 받고 나머지 공관위원한테 얘기 안 하고 상임 고문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놔두고 그냥 했을까요? 김병기가 어떻게 공관위 간사가 됐을까요? 누구한테 지명받았죠?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정청래가 이재명한테도 잽을 날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가 원내대표직에서 즉각 사퇴를 했지만 그 사퇴를 하는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강선우와 대화 녹취.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 이걸 김병기와 상의하고 김병기는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있었냐 질책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공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지금 김병기가 사퇴를 하고 돈 이야기가 나온 뒤에 바로 이 건이 터지는데, 자, 이런 걸 보면 김병기가 녹취록을, 이 녹취는 김병기하고 강선우가 단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원 사무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녹음을 전달한 사람도 김병기다,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MBC에게 전달한 사람은 김병기가 아니고 김병기가 이 녹음을 했고, 이 녹음을 제3자에 전달했고, 제3자가 MBC 기자를 통해서 지금 MBC가 입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기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 자, 이거 관련해서 영상이 터져 나오는데 두 개의 영상이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를 보면 이 김병기는 같이 죽자, 내가 이 강선우 외에 다른 녹음도 많다. 자, 김병기가 원내대표고, 김병기가 자, 이 그동안 안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면 친명계 핵심이라고 하면 이재명과 녹음도 있을 수가 있고, 정청래와 녹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것을 미리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서 나를 더 이상 궁지로 몰지 마라. 자, 내가 녹음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이 많다. 김병기는 국정원의 고위직 출신입니다. 공작원입니다. 공작원으로 보입니다. 공작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을 반드시 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자, 이 김병기 녹음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MBC가 뜬금없이 녹취를 폭로했습니다. 3년 전에 녹음되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에서 이루어진 비밀 대화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를 찾았습니다. 녹취 내용은 김병기에게 유리하고 강선우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시 1억의 금품 수수 정황입니다. 녹음이 공개된 시기가 김병기가 퇴진 압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폭로된 매체가 MBC입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김병기 사무실에서 3년 전 이루어진 김병기와 두 사람만의 대화를 누가 녹음했을 것인가? 김병기와 강선우 두 사람만의 대화만 녹음했겠는가? 수없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누가 MBC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을까? 왜 하필이면 김병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폭로했겠는가? 김병기의 같이 죽자는 경고가 아닐까? 이재명에게도 정청래에게도 민주당에게 녹취 파일은 많다. 나 버리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닐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게임이 벌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범위TV는 보수의 비밀. 자, 이걸 보니까 완전히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자, 그렇게 놀라운 집단입니다. 자, 녹음하고 그걸 폭로하고, 그러니까 보통 전화 녹음은 뭐 된다고 하는데, 전화가 아니라 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대면으로 대화하는 걸 녹음하는 김병기. 자, 그걸 3년 지난 그 내용을 지금 털어주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녹음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녹음 내용.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MBC 보도입니다. 자신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인물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 얘기라고 이렇게 뭐 그걸 갖다 같은 걸 서울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 안 되지만 정말 일사천리야.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저한테 그걸 살리기 시작했죠.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주셨다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 의원의 눈물 섞인 발언이 계속되며 28분 56초 분량의 녹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거 진짜 이렇게 이게 저는 이거 이에 대한 MBC 질의에 강선우 의원 측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며 보고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재차 보고 후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의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대화를 누가 녹음을 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네, 이 대화의 녹취는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했고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도 제3자로의 이 녹취 파일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3년 전 지방선거 자, 당시 이거를 보면 김병기가 이 강선우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를 했다.
자, 강선우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미리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김병기는 직접 만나는 사람도 다 녹음을 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은 녹음을 김병기 했는지 모르지만 녹취는 김병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강선우가 아니고 사무국장,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강선우의 비서진 쪽에서 김경이라고 하는 서울시 의회 출마를 희망했던 그 당시 사람의 돈 1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을 보면 김병기도 본인이 관련돼 있는데 왜 이거를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나? 자, 이거를 딱 보면 본인이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녹음도 많이 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 다 녹음돼 있다. 자, 이걸 전달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자, 본인이 압박을 막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병기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나를 너무 압박하지 마라. 당신들도 다 관계돼 있다. 당신들 녹음과 한 틀어볼까? 당신들 관련된 과거 발언들을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아까 범위TV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는 정청래 이재명 대표 시절 때도 다 녹음이 돼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의 내용을 지금 녹음 파일을 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 뭐 이 내용도 다 들어있다고 보면 민주당의 김병기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 국정원 출신이고 하니까 김병기가 녹음을 한 내용들이 많다. 그들 중에 도리 없는 자가 나를 쳐라 뭐 하듯이 지금 김병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김병기에 대한 반대, 김병기에 대한 사퇴, 김병기에 대한 의원직도 사퇴해라. 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당 원내대표직만 사퇴하고 나머지는 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면서 더 이상 나를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김병기 녹음 파일과 김병기 관련된 의혹인데 확정된 것은 지금 녹음 파일만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추측이 가깝습니다. 추측. 자,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가 받았다는 돈, 자, 이 돈 어떻게 했을까? 돌려줬을까? 아니면 김병기도 지금 이 녹음을 본인이 튼 거 보니까 녹음이 파일이 나온 거 보니까 본인은 여기 돈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는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강선우만 그럴까?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렇다는 걸 지금 김병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병기의 사건을 만들었다가 다시 김병기가 반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고 이 사건이 커지면 또다시 자폭하는 뭔가 대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